레오 14세 교황이 신자들에게 삶의 보물을 사랑과 자비 속에 투자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가 미국과 바티칸의 관계를 좋지만 새로운 관계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한 시장이 시청사 신축 건물에 가톨릭 성인 조각상을 설치하려는 계획을 옹호하며 반대하는 주민들이 반가톨릭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미국 전역에서 가톨릭과 다른 기독교 교회를 대상으로 한 적대 행위가 400건을 넘어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남가주 성바실 한인성당, 성아그네스 한인천주교회, 성요셉 한인천주교회, 성삼 한인천주교회, 대한장의사 제공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주일 3종 기도를 통해 신자들에게 삶의 보물을 사랑과 자비 속에 투자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현지 시간 8월 10일 바티칸 성베드로 광장에서 신자들을 향해 말씀을 전한 교황은 루카 복음 말씀을 인용하며 우리가 받은 은총과 재능을 움켜쥐지 말고 다른 이들, 특히 도움이 절실한 이들을 위해 기꺼이 나누라고 당부했습니다. 교황은 재물을 나누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과 시간, 애정, 그리고 공감하는 마음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 각자는 하느님의 계획 안에서 대체 불가능한 존재이며 살아 숨쉬는 자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귀한 보물은 방치하면 시들고 가치가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이 보물은 허비되거나 도둑처럼 소비하는 사람들에게 빼앗길 수도 있다며 하느님이 주신 선물은 사랑 안에서 관계를 맺고 자유롭게 숨 쉴 때 비로소 꽃을 피운다고 덧붙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십자가에서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상기시키며 교황은 자비의 실천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위한 가장 안전하고 열매 맺는 은행이라고 말했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두 닙을 바쳤지만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이가 된 복음의 장면처럼 작은 사랑의 행동도 무한한 가치를 지닌다고 강조했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노의 말을 인용해 사람들은 청동을 은으로, 은을 금으로 바꾸면 기뻐하지만 사랑으로 주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다고 전했습니다. 교황은 이 진리를 일상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은 어머니, 서로를 사랑하는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로 느끼는 순간 등이 그 예라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교황은 가정과 본당, 학교, 직장 어디에서든 사랑할 기회를 놓치지 말자고 당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깨어있음이라며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늘 세심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다가서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강론을 마치며 새벽별 성모 마리아께 모든 신자들이 분열된 세상 속에서 자비와 평화의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전구를 청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의 즉위 100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가 미국과 바티칸의 관계를 좋지만 새로운 관계라고 평가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새로운 교황 선출이 새로운 방향을 가져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EWTN 방송 월드 오버와의 인터뷰에서 첫 미국인 교황의 등장은 미국과 바티칸 관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이 미국의 역사, 정치, 문화, 그리고 현 상황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과거 가톨릭 지도자들과의 교류는 거의 대부분 외국 출신과 이뤄졌지만 이번에는 로마에서 미국인 교황과 직접 대화를 나누게 된 것이 거의 비현실적인 경험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즉위 100일이 채 되지 않았음에도 이미 미국과 바티칸 사이에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가자 지구의 가톨릭 교회가 공격을 받은 사건 이후 양측은 가자와 관련해 긴밀히 협의했고 방문 절차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추측이지만 추기경단이 이번에 선택한 이유 중 하나는 전 세계가 직면한 수많은 도전 속에서 교회의 안정과 일관성을 이끌 인물을 원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교황이 성장하는 지역에 교회의 영향력을 넓히는 한편 침체된 지역을 다시 활성화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니카라과에서 교회가 심각한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과 과거 미국과의 관계에서 마찰이 있었던 중국 내 교회 문제에도 바티칸이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바티칸은 세계 여러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며 외교적으로 매우 뛰어난 역량을 지니고 있다며
결국 교회의 최우선 목표는 전 세계에서의 교회의 존재와 사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루비오 장관은 바티칸이 평화 실현을 위한 대화의 장이나 조정자로서 언제든 참여할 의지를 갖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한 시장이 시청사 신축 건물에 가톨릭 성인 조각상을 설치하려는 계획을 옹호하며 반대하는 주민들이 반가톨릭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스턴 남쪽 킨시시의 토머스 코크 시장은 새 공공안전청사 외벽에 높이 3m가 넘는 청동 조각상 2점을 설치하길 원합니다. 조각상은 경찰의 수호성인 성 미카엘 대천사와 소방관의 수호성인 성 플로리안을 형상화한 것으로 제작비는 약 85만 달러에 달합니다. 코크 시장은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이 성인들이 전 세계 경찰과 소방 분야에서 널리 쓰이는 상징이기 때문에 선정했으며 가톨릭 성인이라는 종교적 의미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만약 이들이 경찰과 소방 분야에서 상징성을 갖지 않았다면 선정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원고 측 변호인들은 이번 계획이 명백한 종교 편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원고는 킨시시 거주 주민 15명으로 미국 시민 자유연맹과 정교분리연합이 이들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원고 측은 법원 서류에서 성인 조각상은 특정 종교, 특히 가톨릭 교리를 지속적으로 드러내는 상징물이라며 이는 가톨릭을 다른 종파와 비종교보다 우대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미국 연방헌법이 아닌 매사추세츠주 헌법 해석이 쟁점입니다. 매사추세츠주는 1833년까지 회중교회를 공식 종교로 지정했으나 이후 주헌법을 개정해 특정 종파에 대한 우대를 금지했습니다. 원고 측은 주 최고법원이 1979년 채택한 레몬 테스트와 추가 기준인 정치적 분열 가능성을 이번 사건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레몬 테스트는 종교 관련 정책이 합헌인지 판단하는 3가지 기준, 세속적 목적, 종교를 진전시키거나 억제하지 않을 것, 정부와 종교 간 과도한 얽힘 방지를 제시합니다. 하지만 시 측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2022년 워싱턴주 고등학교 미식축구 코치의 기도 사건 판결에서 레몬 테스트를 공식 폐기했으므로 매사추세츠주에서도 이 기준을 더 이상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8월 12일 첫 법원 회의가 예정돼 있으며 10월로 계획된 공공안전 청사 개관 전까지 설치 금지 가처분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결과에 따라 주 최고법원에서 레몬 테스트와 주헌법의 종교 관련 규정 해석이 다시 논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올해 미국 전역에서 가톨릭과 다른 기독교 교회를 대상으로 한 적대 행위가 400건을 넘어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족연구위원회 FRC가 8월 11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총 415건이 적대 행위가 보고됐습니다. 이 가운데 기물 파손이 284건으로 가장 많았고 방화 55건, 총기 관련 사건 28건, 폭탄 위협 14건, 그리고 기타 적대 행위가 47건이었습니다. 월별로는 최소 20건 이상이 꾸준히 발생했으며 특히 6월에 49건, 2월에 4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는 2023년 485건에 비해 소폭 감소한 수치지만 2018년 조사 시작 당시 50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크게 증가한 수준입니다. 가해자와 동기는 대부분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부는 기독교에 대한 혐오, 금전적 이득 또는 단순한 청소년들의 파괴 행위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낙태 찬성 동기로 인한 사건은 단 한 건에 불과했는데 이는 2022년의 59건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그 사건은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성 패트릭 가톨릭 교회에서 발생했으며 건물 외벽에 내 몸, 내 선택이라는 문구가 적혔습니다. 아리엘 델 투르코 FRC 종교자유센터 소장은 교회를 대상으로 한 모든 범죄는 용납될 수 없으며 정치 지도자들은 이를 신속히 규탄하고 종교의 자유를 지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종교의 자유는 법적 보호뿐 아니라 문화적 지지가 필요하다며 기독교 유산에 대한 존중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교회가 LGBT 프라이드를 지지한다는 이유로 공격받은 사례도 33건 있었는데 주로 무지개 깃발을 훔치는 방식이었습니다. 사례를 보면 올해 1월 캘리포니아 사우스 샌프란시스코의 성 어거스틴 가톨릭 교회에 한 남성이 총을 발사했지만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또한 조지타운 대학 채플에서는 행렬용 십자가와 성모상 훼손 사건이 있었고, 아칸소주의 세인트 레오 교회는 2023년에 한 차례, 2024년에 두 차례 공격을 받았습니다. 뉴욕 프레시 메도우의 성가정 가톨릭 교회에서는 예수상목이 절단됐으며, 웨스트버지니아주 하퍼스 페리의 성베드로 가톨릭 교회에서는 부활절 미사 도중 약 100개의 성체가 주차장에 버려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FRC 토니 퍼킨스 회장은 이번 보고서는 미국 내 종교 자유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준다며 종교 자유는 수동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적대적인 문화 속에서도 이를 실천하는 사람들에 의해 지켜진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보고서는 연방정부가 반기독교 정서를 인지하고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기독교 편향을 없애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퍼킨스 회장은 미국의 좌파 진영이 의도적으로 기독교 신앙에 대한 적대감을 퍼뜨리고 있다며 모든 수준의 정부에서 종교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별로는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가 40건으로 가장 많았고, 펜실바니아가 29건, 플로리다와 뉴욕이 각각 25건, 텍사스 23건, 테네시와 오하이오가 각각 19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